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정식 리그 시작 전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추석 특집 사전 리그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파트너님들의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 종목들 함께 낱낱이 좀 전략까지 들어볼 겁니다. 이제 두 파트너님께서 직접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실 건데요.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 내가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도 전부 남김없이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평가하면서 누구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포트폴리오인지 진정한 보스를 좀 저희가 가려볼 생각입니다. 내 계좌에 담는다면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선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럼 공개해드리면 될까요? 네,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는 펩트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 5종목 제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왔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딱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트너님 왜 이렇게 이 종목들로 담아오셨을까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미소를 띠시는 거 보니까 네.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하시죠. 코스피는 이제 메이저들이 대형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5종목으로 해서 중간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겹치기 때문에 6위 종목까지 해서 5종목으로 꾸려왔습니다.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간에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용 방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기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혹은 나는 이 종목 들고 있는데 수익이 잘 안 나서 고민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뭐 기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따라하기 이 시스템만 잘 여러분들이 갖추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로봇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반바지 봇이다라고 하셨는데 고작 한 종목 가져올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 더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비중을 잘 살펴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는 나는데 가장 비중 높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직 확인이 필요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원익 로보틱스나 원익 홀딩스나 아니면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로 없는 종목 그리고 이 야간에 나오는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그 저점에서부터 포착해드린 다음에 이미 400%, 500%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시우 파트너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마치고 바닥에서 막 출발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좀 큰 비중으로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대세라고 말씀드렸고 반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익홀딩스를 원익로보틱스라고 하실 정도로 로봇에 대한 애착이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도 또 봐야겠죠. 이제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도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을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기존 주력인 이제 3D AOI 산업이 다시금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의료용 로봇을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7월에 미국 의료기 로봇을 이미 1호기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주말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3번 종목은 현대힘스,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해서 4종목을 이제 뽑았고요. 혹시나 시장이 급락할 것에 대비해서 현금을 한 2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현금 보유입니다. 현금 보유를 20% 정도 담아두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선 파트너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제 현금 보유를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한 타이밍일까요? 네, 뭐 연휴를 앞두고 현금 보유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파트너 말씀처럼 이제 조정이 나는 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한 20-30% 정도 들고 가는 거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금 들고 가세요라고 해도 개인 투자분들 현금 확보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이대로 저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100%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현금 제가 볼 때는 20-3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다시 좋은 종목 매수하시면 되니까 좀 편안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편안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파트너님들 사이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냐면 좀 편하게 그냥 주말 이 연휴 쉬자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선 파트너님 포트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코스닥 시총 1위부터 해서 긁어서 오셨는데 그러면 저도 뭐 코스피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가져왔겠지만 전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원 공격하시고 투 펀치 맞으신 것 같은데 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쭉 가지고 오신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위부터 5위까지 봤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겹쳐서 6위까지 가져온 게 맞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가지고 이 수익률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을 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들이 연휴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대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그냥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수익률로 저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트 셉니다. 현금 대신에 나는 이렇게 전략을 좀 짰고 그 이후에 방송 보면 아실 거다라는 느낌, 시장 보면 아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야 뭐 전문가들 마음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소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특히나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워낙 이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달리는 말이 잘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아직까지 뭐 변동성을 포함한 시세 분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이 포트가 아닐까 해서 물론 상승을 하면 빠르게 상승 나오고 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좀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멘트 또 셉니다. 하락하면 또 크게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오케이 셨는데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방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징 섹터로서 바이오주를 가져오신 분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로봇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지라든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짚어드린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한참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으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 5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살짝 휴식을 취하고 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여름 휴가가 왜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잠깐 휴식을 취해줘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워라밸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을 또 열심히 해서 연봉을 올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가기 위해서는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고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제가 시장 말씀드릴 때도 금리 인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매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교체하면서 이제 종목들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교체 시기가 되면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숨고르기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시호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걸까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될까요? 네, 너무 일방적으로 저 혼자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좋은 종목들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 그중에서도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또한 이제 뭐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이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을 그냥 다 쓸어 담거든요.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항상 비중에 맞춰서 특히나 한 업종 섹터에 너무 과도한 비중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 쭉 해주셨고요.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 중에서도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내 자식 같은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네, 자식 같은 파트너라고 이 종목이라고 하시면은 뭐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겠습니까? 다들 소중한 종목이고 다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연결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AI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은 멀었어요. 그 시기가 원래는 멀었고 일론 머스크도
이 손가락 만드는 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메타에서도 이제 워닝콜링스랑 이제 알레그로 핸드 촉각 센서 있는 핸들을 만들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 이후에 AI를 접목시켜서 가는 이런 방향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런데 갈 길이 멀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화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말씀하신 뭐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금 간단한 음식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중국은 지금 환자 감시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가 인구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 집안을 감시하는 이런 이제 뭐 CCTV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한 2천만 원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많은 비중 들어갔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28만 원 이하 내려올 때 기다렸다라고 계속 방송 통해서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과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출발하는 상승 초입입니다. 확인이 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로봇의 아버지 되실 결심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이시우 파트너님의 또 자식 같은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도 네. 자식 같은 종목은 솔직히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온 종목들이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종목들이든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결론은 그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종목이 제 기준에서는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던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고영, 앞서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선 파트너와 겹치는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 FDA 승인, 거기에 실적까지 이미 판매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그게 판매가 많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기법 말씀드리는데 천국의 계단 기법의 여러 가지 중에 월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확실히 눈에 띄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돈은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22,000원 부근까지 찍은 이후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올해 초급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제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강한 지지 라인이고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호재가 조금만 나와줘도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 그만큼 수급도 강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만큼 요 포트 네 종목은 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아무래도 묵직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상한가가 나왔던 이 이력까지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의 포트폴리오에서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이세요, 파트너님? 이시우 파트너님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섹터는 저랑 겹치는 것도 많고 제가 오후 2시 30분에 나와서 말로 없는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코너의 종목에 나왔던 종목이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해드렸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큰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픈 AI랑 카카오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뭐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이런 거는 그냥 홍보고요. 쇼핑 탭으로 넘어가서 결제 서비스를 해야지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가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말로 홈런 이야기를 해주셔서인지 이제 국장의 오탄이다라고 하시네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종목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파마리서치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CTC 바이오의 지분을 절반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회사는 빠르게 포기하고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에 집중하겠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는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굉장히 시장은 변동성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파트너님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